오늘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은 잠시 후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오늘 일정이 있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물밑 대화를 의료계와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는 나왔습니다만 오늘 공개적인 일정은 없었습니다. 어쨌든 당대표 취임 이후에 첫 명절을 맞은 한동훈 대표. 자, 명절 인사가 담긴 동영상을 공개했는데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한시라도 자리를 비울 수 없는 경찰관과 소방관, 응급실 환자를 돌보는 의사와 간호사, 야외에서 고생하시는 근로자분들, 그리고 다중격차로 인해 명절을 온전히 기뻐하지 못하는 동료 시민분들도 계십니다. 격차의 매듭을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매듭을 엉키지 않고 잘 풀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김직준 대변인. 사실 저렇게 의정 갈등을 풀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당정 간에 이견이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 또 의사들도 지금 들어와 있지 않고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동훈 대표예요. 사실 지금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도 삐그덕거린다는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또 한덕수 총리하고도 지금 오히려 이 당내 어떤 교통 정리가 안 되고 있다라는 지금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고립무원의 상황에 놓여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동훈 대표가 여야 의정 협의체를 발족시키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료계가 전혀 이 여야 의정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그 정부 특히 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마저도 일단 한동훈 대표에게 운신할 수 있는 이 폭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라는 데에서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여야의정협의체의 의료계가 참여하기 위해선 의료계가 얘기하고 있는 모든 걸 다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2025학년도 입학 정원에 대해서도 논의가 가능하다. 이 수준 정도까지 얘기하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 의정 갈등이 의료 대란이라는 수준까지로 비화되는 과정 관리를 잘못한 건 어쨌든 정부 책임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정부의 유감 표명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그조차도 지금 허용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가 과연 이 집권 여당의 대표이긴 합니다만 한동훈 대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또 한덕수 총리마저도 저렇게 전혀 논의가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상황은 정부가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할 수 있는 건 없겠죠. 일단 지금 후속 대책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일단 정부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에 대한 어떤 반성 이런 것들도 좀 지금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한 갈등이라고 해서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렇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의견 충돌이 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과정 속에서 의료계가 과연 정부를 믿고 이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을지 저는 좀 약간 회의적으로 보입니다. 예. 평소 차분했던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번 대정부 질문 과정에선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지금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사망사고 사례도 잇따르고 있죠. 알고 계시죠? 그거는 가짜 뉴스입니다. 가짜 뉴스예요. 죽어나가요? 어디에 죽어나갑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가지고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어떻게 응급실에서 죽어나간다는 표현을 씁니까? 전공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까? 첫 번째 책임이 있죠. 첫 번째 책임이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당내 갈등이 표출되고 의정 갈등 문제에 이게 계속해서 확산이 되면서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이 타격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성훈 평론. 차기 대권 주자 적합도 아직까지 대선이 3년이 남았기 때문에 먼 일입니다만 스트레이트 뉴스가 조원 CNI에 의뢰해서 한 여론조사 양자 대결일 경우에서입니다. 나머지 나중에 또 다른 여론조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재명 44.5, 한동훈 22. 사실 전당대회 양쪽이 다 전당대회를 치렀고 당대표로 뽑힌 지 한 달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어쨌든 첫 번째 성적표라고 봤을 때는 한동훈 대표는 사실 좀 많이 떨어집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실 첫 번째 성적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식적으로 본다면 이게 추석값상에 오를 수 있는 화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조금 안타까운 이야기죠. 근데 이게 적합도잖아요. 적합도는 여론조사에서 좀 냉정하게 따지면 호감도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지지하겠다가 아니라 이 사람이 호감이 가고 이 사람이 괜찮지 않겠느냐의 뜻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의 미디어 노출이라든가 현재의 어떤 그런 정치 지형이 반영되는 그런 개연성이 높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안정적 리더십을 민주당 내에서 구가하고 있고 뭔가 한동훈 대표는 당정 갈등이라든가 윤한 갈등이라는 이런 프레임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아마 적합도라는 측면에서 호감이 그렇게 가지 않는다는 응답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또 다시 지지율로 또 치환하면 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성적표에 너무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한동훈 대표가 어쨌든 약간 지금 갇혀있는 듯한 느낌, 이걸 어떻게 돌파할지가 앞으로 한동훈 대표의 남은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시사저널이 조사한 의뢰를 해서 만든 양자대결 적합도에서도 54대 35로 오차 범위 밖에서 이재명 대표가 앞서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자, 다자 구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이번에는요. 차기 대통령 이건 다자대교 아까 보였던 시사저널 41대 23, 20% 이상만 기재를 했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 말고 예, 2명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과연 이런 여론조사도 하나 있습니다. 재미난 여론조사가 있는데 예, 한번 보실까요? 추석 연휴에 초대하고 싶은 정치인. 예, 이런 여론조사입니다. 송영원 대변인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요, 지금 추석 연휴에 초대하고 싶은 정치인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2위로 나오고 이재명 대표의 차이가 10%가 채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앞서 본 가상 양자 대결 혹은 다자 대결에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차이가 크게 벌어져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한동훈 대표 개인의 어떤 호감도는 유지가 되고 있지만 지금 대선이 2년 반 남은 상황에서 유권자들에게 물어보면은 어느 후보가 정말로 대통령이 돼야 되는가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일종의 진영 대결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차이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 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은요. 정부 여당이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그 민심의 출발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 우리 국민들께서는 조국 사태, 또 뭐 김정숙 여사가 대통령 전용기 띄워서 인도 타지마을 가는 것, 그 다음에 아무 대책 없이 탈원전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 질린 나머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했던 그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통령을 선택을 하신 겁니다. 그 출발점으로 돌아가서 그러면은 권력이 더 가까운 사람에게 엄격하고 이렇게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하는 정신으로 돌아가서 그런 것들을 국민들께 가시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보여주실 때 정부와 여당의 지지율이 회복이 되고 그다음에 차기 대선에 관한 지지율에 있어서도 변동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여야 네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표의 소식 전해드렸고 다음은 조국 혁신당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